어머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재산 이전 얘기 꺼내볼까? 노후에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언제 건강이 안 좋다고 했나요? 그래, 맞아. 아파트 명에 먼저 받아놓고 리모델링부터 하자. 어차피 엄마 돈은 다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들을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온 재산,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치매의 초기 증상 같아. 진단서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 관리할 때도 도움될 거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우연히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이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60대 어머니가 선택한 통쾌한 반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8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작은 식당을 3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 식당이 제 전부였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쉬움이 크네요.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죠.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요. 근처 시장에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도 느리고 맛도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 아들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줌마, 이 김밥 맛있네. 내일도 올게. 손님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점점 단골이 늘어나고 김밥 외에도 떡볶이, 라면,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만드는 된장찌개까지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던 그 생활이 3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그래도 식당은 계속 운영했어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고 노후 자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아들이 30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무척 잘 따랐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같이 밥도 해먹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그러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주는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어머니, 가게 그만두시고 우리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며느리의 부탁에 곧바로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30년 하루같이 지켜온 가게를 하루 만에 정리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들었고 조금은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죠. 가끔은 며느리가 늦게 온다며 손주를 재우고 오라고 해서 밤늦게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첫걸음말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손주에게 해주는 제 방식을 자주 트집 잡았고 아들도 점점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서둘러 대화를 끝내곤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무엇보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제가 모은 재산도 언젠가는 다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손주가 두 돌을 맞이할 즈음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손주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어머니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이세요. 요즘 육아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처음엔 그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육아법이려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거라면 저도 배울 의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제 역할이 축소되어 갔습니다. 손주에게 해줄 음식도 입힐 옷도 심지어 안아주는 방식까지 간섭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우리 애한테 그렇게 많이 간식 주지 마세요. 살찌면 어쩌려고요. 그 옷은 너무 답답해 보여요. 우리가 사놓은 옷으로 입혀주세요. 가끔은 제가 손주를 너무 오래 안고 있으면 애가 숨 막히겠네요. 라며 슬쩍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점점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할 때는 늘 당당했는데 이제는 눈치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불쑥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손주를 볼 기회도 줄어든다니 말이에요. 하루 종일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응이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죠.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조금 설렜습니다.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손주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추석 전날 아들 집에 갔는데 사돈댁이 이미 와 계셨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일찍 와서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하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올해는 도토리묵 무침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우리 엄마가 알려주신 비법이 있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30년 넘게 해온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조금 서운했어요. 점점 주방에서 제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요리를 하고 저는 야채 씻기나 설거지처럼 보조적인 일만 맡게 되었죠. 엄마,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입맛이 달라졌어요. 애 엄마가 연구도 많이 했으니 한번 맡겨볼까요? 아들마저 그런 말을 하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 요리 솜씨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내심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해온 명절 음식 준비였는데 이제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처지가 되다니. 식당을 운영할 때는 제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아들 집에서조차 발언권이 없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하고 급여도 올랐다며 자랑했지만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주 용돈을 주고 가끔 장을 받아주며 살림을 도왔죠. 친구들과 만나면 다들 비슷한 상황이라며 위로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니까.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법이었는데 이젠 며느리가 상전이야. 그래도 손주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며느리는 손주에게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제가 언제 아프다고 했나요? 오히려 손주를 더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꾹 참고 지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으니 그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와 적금, 그리고 식당을 팔고 남은 돈까지 모두 정리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현실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서 손주를 제가 보기로 했어요. 그런 날이 요즘은 많지 않았기에 오히려 반가웠죠. 손주와 맛있는 저녁도 해먹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내 공룡 인형 어디 있어? 손주가 잠들기 전에 늘 안고 자는 공룡 인형을 찾았어요. 아무리 방을 뒤져도 보이지 않았죠. 손주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인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마 거실 소파 밑에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찾아볼게. 거실 소파 밑을 살펴보았지만
인형은 없었어요. 아이방, 부엌, 화장실까지 온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방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아들 내외의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손주가 자기 전에 인형을 꼭 찾아야 했기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살피는데 침대 밑에 무언가 보였어요. 몸을 숙여 손을 뻗으니 공룡 인형이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싶었죠. 일어서려는 순간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예상보다 일찍 와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방에서 나오려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형을 들고 나가려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언제 말할 거야?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말하냐?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저는 문 앞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재산 이전 얘기 꺼내볼 때가 된 것 같아. 노후에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언제 건강이 안 좋다고 했나요? 그래, 맞아. 아파트 명에 먼저 받아놓고 리모델링부터 하자. 어차피 엄마 돈은 다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 아들의 대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그 적금 통장도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해. 어머님 요즘 이상한 친구들 만나더라. 돈 뜯길까봐 걱정돼. 이상한 친구라니요. 그저 예전 식당 단골 손님들과 가끔 차 한잔 하는 것뿐인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치매 초기 증상 같아. 가끔 같은 얘기 반복하고 물건 어디 뒀는지 모르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보자. 진단서 받아두면 나중에 재산 관리할 때도 도움될 거야. 저는 손에 힘이 풀려 공룡 인형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치매라니요? 가끔 깜빡하는 건 나이 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핑계로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당신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이 교육비며 집이며 신경 쓸 게 많잖아.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엄마 삶은 엄마가 살았고 이제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애 좋은 학원도 보내고 나중에 유학도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식당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들을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온 재산,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저는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침대 밑으로 인형을 밀어 넣었습니다. 방에서 나갈 타이밍을 기다리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어요. 잠시 후 아들 내외가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때 살금살금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들어왔어. 손주가 공룡 인형을 찾아서 같이 찾고 있었어. 최대한 평소와 같은 말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재울게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저를 멀리하려 했는지.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돈줄에 불과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30년 식당 운영하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날 이후 제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보러 갔고 며느리에게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도 예전처럼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신발 좀 잘 털고 들어오세요. 바닥이 다 더러워졌어요. 알았어.
미안하구나. 며느리의 꾸중에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으려 한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문득 식당 단골이었던 정 변호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순자입니다. 예전에 김밥집 하던 사람이에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일, 그들이 제 재산을 넘겨받으려는 계획,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 관리 권한을 가져가려는 의도까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노인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산 관리 방법,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등 제가 몰랐던 법적 지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 지금 당장 재산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더욱 서둘러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변호사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무조건 믿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식당 시절 단골이었던 이 행장님을 만났습니다. 은행장 출신으로 현재는 금융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신탁 관련 서류를 준비했고 이 행장님과 함께 재산 관리 방안을 세웠습니다. 김 여사님, 재산의 일부는 손주 교육비로 따로 신탁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산 투자와 함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세요. 아들도 모르게 저는 은행과 부동산을 오가며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매매 준비를 했고 적금과 예금은 새로운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손주의 대학 교육비만큼은 따로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아들 앞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숨기고 연기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나이도 있으시고 가끔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래, 좋은 생각이네. 시간 날 때 가볼게. 그리고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러 갔더니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생각해보니 어머니 혼자 그 아파트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얼마나 뻔한 속셈인지.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생각해볼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지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속마음 숨기며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은 제가 가져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행장님의 도움으로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은 비밀리에 진행됐고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안전하게 정리가 됐어요. 손주 교육비 신탁 설정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가지. 제 결정을 그들에게 알릴 타이밍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힐지 고민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래, 내 회갑을 기념해서 가족 모임을 한번 해볼까. 요즘은 환갑을 크게 안 챙기는 추세지만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제안했더니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식구들이랑 가까운 친척 몇 분만 초대해서 조용히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자리에서 저에게 재산 이전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도 평소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이 소박한 가족 모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속고 살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겠다는 새로운 결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디데이만 됩니다. 드디어 제 회갑을 기념하는 가족 모임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날이니까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간직해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한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꾸짖음 받는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차로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상냥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다 준비됐어. 고맙구나.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신탁 설정 증서, 그리고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법적 서류들까지.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예약해 둔 룸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과 제 동생 부부까지. 아주 소소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사돈과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제게 극진한 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을 떠서 제 앞에 놓아주고 끊임없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어머니, 앞으로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고요. 그 모습이 마치 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잠시만요. 제가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어머니를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계획을 말하려는구나.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희를 위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나도 준비한 게 있거든.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내가 30년 넘게 운영한 식당, 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몇 주 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내 재산을 넘겨받고 달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식당도 많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래서 내가 결정했어. 내 아파트는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됐고 다음 주면 이사를 나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왜? 너희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상의했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살던 아파트 매매 계약서야. 그리고 이건 식당을 팔고 모은 돈과 적금을 정리한 내역이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사돈이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제야 사돈도 상황을 감지한 듯했어요. 다음은 우리 손주를 위한 교육 신탁 설정 증서야. 손주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필요한 돈은 모두 준비해뒀어. 그 아이만큼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해서. 손주를 언급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나 같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단체지. 식구들 사이에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오해를. 오해?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치매 초기 증상 같아. 요양원 보내자. 어차피 엄마 돈은 우리 거나 다름없잖아. 이런 말들 말이야. 제 말을 들은 사돈 내외의 표정이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제 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오늘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기 전 손주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러 갈게. 사랑해.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정말 몰랐.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괜찮아요. 사돈은 잘못 없어요. 나중에 차 한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오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라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회갑 기념 가족 모임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조금 더 작지만 아늑한 투룸을 마련했고 거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공간에서 제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왔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며느리도 몇 번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아, 이건 너에 대한 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이란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현명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반대했지만 교육 신탁 때문인지 결국 허락했어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제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예전에 운영했던 큰 식당이 아니라 작은 분식점으로요. 새 집 근처의 자그마한 가게를 임대해서 김밥, 떡볶이 같은 간단한 분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역시 이 김밥 맛이 제일이야. 어머, 이 떡볶이 소스는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의 칭찬이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분식점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활력을 찾은 느낌이었죠. 가게를 연 지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였어요.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런 마음을 아이고, 사돈은 왜 그러세요? 사돈도 모르셨을 텐데요. 사돈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며느리 집안에서도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돈 어른이 딸을 크게 꾸짖었고
지금은 딸 내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돈 어른,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걱정 마세요. 손주는 계속 볼 거니까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사돈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상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여유 시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서 온 아들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내 인생을 찾아가고 싶을 뿐이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며칠 전에 집에 불이 났었어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큰 불은 아니었지만 부엌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까지 번졌어요. 다행히 빨리 꺼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건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소중한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움은 없었어요. 그저 아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과거로 돌아갈 순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제 가게에 자주 들러 식사를 하고 가고 손주도 함께 데려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존은 아니지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가끔 옛날 식당 단골 손님들이 새 가게를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모두들 놀라워하죠.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셨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찾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그렇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마 제가 평생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손주도 자주 보고 그림도 계속 배울 생각입니다.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삶과 행복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으니까요.